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 문제로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집권 여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이합 집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여권은 현재 권력 투쟁 중이라는 주제로 함께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조심스럽지만은 한번 현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대위원회 체제를 가동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비상대책위원회인데 비상 같지가 않아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과 16일 1차, 2차 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하는 비대위를 만들자 약속한 만큼 효율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야기는 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때 기자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보냐고 해서 폭탄 돌리기 당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하려고 하나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의 시점, 룰 개정,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일할 것이 많은데 전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오히려 무슨 전직 대통령이니 종교계 인사들 예방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광폭행보 이렇게 뽑더라고요. 이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백서 발간 등의 다양한 또 활동을 하면서 잠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지지율만 좀 까먹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주 사이에 다른 정당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국민의힘 혼자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20%대 초반으로 나옵니다. 이게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 잘하잖아요. 그래 다음에 안 틀리는데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총선 백서를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부 낙선자들이 특위가 대통령 책임을 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만 부각시키려 하냐 막 반발하고 조정훈 백서 특위위원장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이 백서 발간을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막 비판을 그렇더라고요. 예, 결국 당대표 출마 의사 밝혔다가 철회했죠. 어쨌든 지금 백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원톱 체제 메시지 지원 유세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진짜 평가가 없어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 거는 대통령실이 잘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패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 갈등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직접 기자들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영남 쪽에 당선된 사람들과 부산 일부 해가지고 영남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머지는 대부분 낙선자들인데 서울, 경기, 일부 충청 포함 이 그룹으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원내 그룹과 원외 그룹으로 교차 분화되고 또 이 가운데서 또 친윤과 반윤으로 교차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나마 결속력 따질 수 있는 그룹이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원외 조직인데 제가 단톡방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한 160명 정도의 그룹핑도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온 바 있지만 현재 국힘 상황은 영남 자민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분위기하고 영남 쪽 당선자들 분위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던데 차라리 국민의힘 서울, 수도권 일부 충청 원외위원장들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오히려 더 친화성이 더 크다. 영남 당선자들보다 더 가깝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당 맞냐라고 할 정도로
균열이 큰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분 5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 수도권 원내위원장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른바 천목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천목회라는 것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이라고 해서 예. 국민의힘 내 30, 40대 수도권 낙선자들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인데요. 낙선자들 주축이군요. 예예. 예. 일명 국민의힘 3040 세대 소장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윤 멤버가 일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전국 정당으로 혁신할 것을 주장하는 것만 봐도 영남 당선자들하고는 괴리가 좀 큽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원내위원장 조직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천목회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알려졌을 뿐이지 사실은 서울 수도권 원내위원장 모임이 천목회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고 봐야겠죠. 6월 1일 날 여기 중심으로 공식 조직을 띄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목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천목회는 지난 5월 14일 14시간 밤샘 토론 뒤에 그 다음날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다들 보도를 좋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회초리가 무디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노선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없고요. 무엇이 노선 투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통렬히 반성한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가 7월에 열릴지 아니면 8월에 열릴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역학 관계를 본다면 이게 어떻게 좀 양분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남그룹과 서울, 경기, 충청 포함 그룹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원내, 예. 원외 그리고 친윤, 비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세 그룹 정도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거 제 추정이니까요. 첫 번째 그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하냐 안 하냐 얘기 있는데 전 출마할 거로 보고요. 이 한 전 비대위원장과 서울 경기 지역의 원외 지역 위원장 그룹이 한 그룹으로 돼서 네. 특히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왜 총선 백세에서 한동훈 위원장 실수 특정인 중심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그래서 막았어요. 자신들의 낙선이 용산 대통령 시절 때문이지 한동훈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력 부대가 될 걸로 제1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주류 친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반윤 그룹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친윤 그룹이 있어요. 영남, 부산 일부 당선자 지금 이제 포진돼 있고 근데 여기 최대의 약점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지 당대표나 대권 주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이제 비윤인데 친윤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3그룹은 그의 2그룹이고 제3그룹은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내부 소외 그룹.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 이상이 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응답을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 결국 이 세 그룹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일단 이게 당원투표 100% 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요. 한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선 이후에 오찬 초대에도 응하지 않고 상당히 좀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평론가님 어떻게 두 사람 사이를 좀 보고 계십니까? 약간 지금은, 소원해진 건 맞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 경로했다 이런 경로설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해하면서 예. 분을 사귀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서로 어떤 부분이 만나지도 않고 많이 있다. 서운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선거 때 대통령실에서 도와주질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도와주지 않고 파 한 단에 870원인가 뭔가 그런 얘기나 하면서 오히려 이슈를 만들어 버렸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끝나고 나니까 자기한테 모두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더라. 아하. 방어해주지 않더라. 예. 이런 것 때문에 양쪽에서 갈라진 거거든요. 정치에서 수십 년 동안 뭐 같은 뭐 동진이 친군이 하다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양쪽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아하. 그렇군요.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 각자의 길을 좀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친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단일성 지도 체제거든요.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따로 그렇죠? 뽑습니다. 예,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는 당대표 최고위원 구분을 한꺼번에 뽑아서 1등을 당대표, 2등이 1순위 최고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단일성 지도 체제에 비해서 뭐 훨씬 더 스피커들이 많아진다, 뭐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당대표 한 사람의 리더십이 당을 좌지우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면은 대표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게 과거에 김무성 당대표 시절이 집단 지도 체제인데 그때 하도 안 되니까 그때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옥새 들고 나르자가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가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면은 제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지도 체제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점일까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게 된 거는 어디까지나 당청 간의 관계가 수식적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무슨 꼴이 이러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안 준 거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또다시 계속 비등하게 당 내부에서 위계 질서, 당정 간의 위계 질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지도체제 변경이 집단 지도체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성 지향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집단 지도체제가 된다면 현재의 성격상 당대표 손발이 모두 묶이게 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서 정해서 당을 묶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